남자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만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그는 예기치 않게 가장 강력한 소환사 클래스로 각성한다. 하지만 남자는 전혀 기쁘지 않았는데 각성에 성공한 대부분이 몬스터의 손에 죽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각성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얼어 죽거나 타 죽기도 한다. 죽음. 나도 각성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남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 3가지 일을 해도 가장 싼 라면만 겨우 먹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셨고 남동생의 학비까지 온전히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각성에서 살아남으면 막대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각성자는 검사, 방패병, 궁수 등 다양한 클래스로 나뉘며 힐러나 거인 유형 같은 독특한 클래스도 있었는데 그는 소환사 클래스로 각성했다. 소환사 클래스는 다른 차원의 다양한 몬스터를 소환하여 싸운다. 만약 정말 소환사가 된다면 그는 현재의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소환을 위해 소리쳐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는 멋쩍게 웃는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지? 각성 스킬은 탑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언제부턴가 세상에 탑이 나타났고 모든 각성자는 탑 안에서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탑 밖에서 각성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으며 상태창만 볼 수 있다. 난 정말 바보야. 그렇게 그는 탑 안에서 시험해 볼 준비를 한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알림이 울린다. 랜덤 소환 스킬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허공에서 빛의 포털이 서서히 나타난다. 한 남자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주역은 믿을 수 없었다. 소환에 성공한 건가? 인사드립니다, 주인님. 암살자 존 코삭 명을 받들겠습니다. 왜 탑 밖에서 당신을 소환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왜 골렘이 아니야?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한다. 랜덤 소환 스킬 때문인가? 주역이 생각하기도 전에 존이 깜짝 놀라 외쳤다. 이거 라면입니까? 한 입만 먹게 해주세요.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역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내 저녁을 한 입에 다 먹어버렸잖아. 생각해보니 사람을 소환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소환 유형은 R등급, SR등급, 그리고 최고 등급인 SSR등급 4가지로 나뉜다. 갑자기 수많은 정보가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모든 소환수는 3가지 규약을 따라야 한다. 첫째, 소환사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소환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충돌할 경우 첫 번째가 우선한다. 라면을 먹는 존을 보며 이 녀석이 정말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을까? 존은 SR 등급 암살자다. 소환 지속 시간은 6시간이며 쿨타임은 3시간이다. 그가 정보를 살펴보는 동안 존에 대한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온다. 다음 순간 그는 마치 존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암살자로서 존은 항상 혼자 행동했다. 아무리 많은 적을 상대해도 존은 항상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하지만 존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있다.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잘린 머리를 선물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존의 죽음은 한 번의 실패한 임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한 귀족 주인을 암살하는 임무를 수락했다. 그 늙은 주인은 이미 중병에 걸려 있었지만 존은 예상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주인조차 그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고 결국 그는 그 임무에서 목숨을 잃었다. 바로 그때 존이 묻는다. 멍 때리고 계십니까? 남자는 즉시 몇 미터 뒤로 물러섰다. 내가 정말 이 무서운 남자를 지휘할 수 있을까? 소환사의 명령은 정말 절대적인가? 그는 시험 삼아 말해본다. 설거지 좀 다 해줘. 존은 정말로 즉시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주역은 놀랐다. 복종한다는 게 진짜였구나. 존이 미소 짓는다. 소환사의 명령은 저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개처럼 짖어봐. 존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춘다. 주역은 속으로 불안해진다. 내가 너무 심했나? 다음 순간 존은 그 명령에 완전히 복종한다. 이제야 주역은 완전히 믿게 되었다. 이 명령 시스템은 정말 믿을 만하다. 갑자기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주역은 당황한다. 오늘이 이자 내는 날인 걸 잊고 있었네. 아버지의 치료비와 동생의 학비를 내기 위해 그는 큰 돈을 빌려야만 했다. 그가 내린 결정 중 가장 멍청한 짓이었다. 3가지 일을 해도 이자를 겨우 낼 정도이다. 존, 일단 숨어 있어. 소환사님, 제가 그냥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일단 숨어. 그가 문을 여는 순간 방문객이 시익 웃는다. 오늘 돈 갚을 날인 거 잊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못 갚겠으면 몸으로 갚아도 돼. 밖에 깡패가 낄낄거린다. 내 동생은 어리잖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주혁은 분노에 불타올랐지만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깡패들은 이자를 받고 떠난다. 존이 옆에서 걸어 나온다. 좋은 사람들 같지는 않군요.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존. 소환 지속 시간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먼저 텔레비전 좀 봐도 될까요? 마음대로 해. 오늘 너무 피곤해. 잠 좀 자야겠어. 10시간 넘게 일하고 소환사로 각성하고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고 주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로 향했다. 존은 조용히 근처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주혁은 그런 존을 옆에서 바라봤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좋게 느껴졌다. 주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8시였다. 소환 시간이 끝나서 존은 돌아갔겠지. 그렇지. 하품을 하며 그는 씻고 출근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다. 서울로에 위치한 사채업체 스마일머니 컴퍼니에서 3명의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는 모두 목이 잘렸고 붉은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주혁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붉은 리본. 설마 존이 한 짓일까? 내가 정말 살인자를 소환한 건가? 떨리는 손으로 그는 오늘의 인기 뉴스를 열었다. 역시 존이 맞았다. 회사에서 주혁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모든 업무를 망쳐버렸다. 내일은 휴가를 내야 할 것 같다. 창에는 잔혹 길드의 미치광이 암살자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내 소환수고 날 해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존을 다시 소환할 생각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먼저 나타난 것은 다른 창이었다. 존의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별점 1개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별점 3개를 선택했다. 그의 어머니가 상담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점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존 코색 부름에 응합니다. 별점 3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 씨,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 당신이 죽인 겁니까? 소환이 끝나기 직전에 처리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미치광이 암살자를 소환하게 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들이 주인님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 추적 스킬을 걸어두었습니다. 왜 그들을 죽인 겁니까? 난 그런 명령을 내린 적 없어요. 존은 단지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제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규약 2항은 소환사의 명령이 절대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무시하고 직접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주인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나를 죽이라고 명령하면요? 존이 미소를 지었다. 그 명령은 절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규약 3항은 모호합니다. 많은 상황에서 존 씨 자신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군요. 제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소환사께서 궁극적으로 안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혁은 소리쳤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존이 대답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가 내 안전을 지키는 거라지만 이 모호한 판단은 위험해요. 예를 들어 길에서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하며 내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한다면 존 당신의 해석대로라면 그 사람도 처리해버리겠죠. 그렇죠?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불안해요. 이 말을 듣고 존은 즉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만 행동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반드시 주인님의 명령을 따르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저 탑을 공략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주혁은 잠시 얼어붙었다. 각성 확률은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 각성한 이상 인생을 바꿀 기회지만 그는 탑 안의 괴물들이 두려웠다. 존, 나 말고 다른 소환사들이 당신을 소환한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래전에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용감한 분이셨죠. 부끄럽네요. 전 그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일 뿐이에요. 위험에 맞설 용기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존이 외쳤다. 그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훌륭한 소환사의 가장 큰 미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야말로 제가 꿈에 그리던 소환사입니다. 주인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계속 소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하게만 살아주십시오. 저는 소환사님을 크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날 그는 탑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했다. 이제 빚도 겨우 사라졌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된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주혁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실직하셨다. 안부를 나눈 후 그는 전화를 끊었다. 정말 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온 가족의 짐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존을 소환했다. 미안한 부탁이지만 오늘 저와 함께 탑에 들어가 주세요. 주인님, 갑자기 용감해지셨군요. 사실 저는 주인님께서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탑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셨으니 이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십시오. 주인님은 소환사입니다. 탑 안에서는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순간 창이 나타났다. 검은 탑에 입장하시겠습니까? 주혁이 확인을 누르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즉시 이동했고 눈앞의 광경을 보았다. 여기가 검은 탑의 내부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긴 그냥 황량한 불모지잖아. 게다가 순간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어지럽다. 힘들어하는 주혁을 보며 존이 미소를 짓는다.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지체할 거 없이 안전구역을 벗어나 임무를 시작하죠. 주혁이 안전구역을 벗어나자 알림이 뜬다. 레벨에 맞춰 신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전투 기술 사용 권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주혁은 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낀다. 이게 플레이어가 된 기분인가? 알림. 임무가 발급되었습니다. 2시간 내에 단단한 껍질의 벌레 5마리를 제거하십시오. 근처에 웅크리고 있는 벌레를 보며 블랙타워에 들어오기 전 그는 많은 공략을 찾아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마리를 겨우 잡는데 30분이 걸릴 정도로 벌레의 방어력이 엄청나다고 했다. 나도 이제 플레이어야, 존. 끼어들지 마. 존은 약간 놀란 듯이 대답한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난 이제 플레이어야. 어떻게 벌레 따위가 내 앞길을 막게 둘 수 있겠어? 존, 내가 직접 싸울 생각이긴 한데 무기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주혁이 싸울 준비를 하자마자 등 뒤에서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다. 본능적으로 그는 천천히 돌아선다. 존, 내가 직접 싸우겠다는 말은 취소할게. 제발 도와줘. 존이 옆에서 웃는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소환사의 자세죠. 단숨에 존은 즉시 벌레 앞에 나타난다. 간단한 팔꿈치 공격으로 벌레 한 마리를 죽인다. 그러고 나서 존은 외친다. 나머지도 저에게 맡기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벌레들을 날려버리고 암사용 단검을 꺼내 엄청난 속도로 던진다. 공중에 뜬 벌레들은 즉시 꿰뚫린다. 존은 임무 완수라는 표정을 짓는다. 뒤돌아보지 않고 주혁에게 걸어가며 속삭인다. 칼날 폭발. 공중에 있던 벌레들이 즉시 다시 폭발한다. 멍해진 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다. 이 모든 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주혁이 멍하니 서 있자 알림이 나타난다. 임무 완료. 주혁이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알림이 울린다. 블랙타워 1층을 정복했습니다. 등급 S++. S++ 등급 보상 플래티넘 배지. 잠시 후 주혁은 정신을 차린다. 1층은 너무 쉬웠다. 아마도 그는 곧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주혁은 용사훈련 캠프가 방금 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타워 밖의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도 일련의 알림을 받았다. 심지어 영웅협회도 그것을 받았다.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첫 클리어의 S++ 등급이라니. 임무를 완수한 주혁은 집으로 다시 전송된다. 왕복 순간이동과 클리어에 총 5분이 걸렸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존이 미소 짓는다. 훌륭했습니다, 소환사님. 주혁이 투덜거린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존이 대답한다. 임무를 저에게 맡기신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석과 플래티넘 배지를 꺼낸다. 실제 마석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석은 이제 산업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다. 100g에 5만 1원에 팔 수 있다. 블랙타워는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그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플래티넘 배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단 5분 만에 5만 1원을 번 것이다. 그는 푸짐한 잔치를 주문한다. 존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존이 신나게 음식을 집는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 오랫동안 소환되지 않아서 이렇게 못 먹은 건가요? 존도 평범한 소환수가 아니라 진짜 인간인 것 같다. 그가 웃는다. 존은 나의 첫 번째 친구이기도 하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블랙타워가 소문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음날 아침, 이전에 계획했던 일정을 보며 그는 임시직을 그만두고 대신 존과 함께 블랙타워를 정복하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존이 말한다. 별점 5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존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존, 평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평점은 저희 소환수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점이 오르면 레벨과 등급이 오르고 소환 시간까지 늘어납니다. 두 사람은 블랙타워 2층으로 들어간다. 2층 임무는 뚱뚱하고 둔한 벌레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둔하다고 불리는 것과 달리 벌레들은 무섭게 빠르게 움직인다. 주역은 얼어붙는다. 어떻게 저렇게 뚱뚱한 게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존, 이번 층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존이 대답한다. 전략을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3분 안에 임무를 완료하겠습니다. 존이 씩 웃는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벌레들을 향해 돌진한다. 해치워버려, 존. 오늘 밤엔 특식을 주지. 존은 만족감을 느낀다. 말 잘 듣고 걱정 없는 소환사를 두니 정말 편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위의 벌레들을 모두 제거한다. 존의 실력을 두 번째로 보는 것임에도 그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다. 2층 임무 완료. 2층 S++ 등급을 받습니다. 플래티넘 배지 획득. 주역은 블랙타워가 정말 쉽다고 생각한다. 곧 그들은 3층에 도착한다. 이번에도 벌레 퇴치 임무지만 벌레들은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다. 존은 마찬가지로 손쉽게 그들을 죽인다. 다음은 불 속성 벌레들이 있는 4층이다. 마지막으로 독 속성 벌레들이 있는 5층이다. 5번째 플래티넘 배지를 획득하자 5개가 누적되었다는 알림이 나타난다. 특별 권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주역은 궁금해진다. 새로운 특전이 해제된 걸까? 알림 특전, 각성 거래 강화. 특전 효과로 동시 소환 가능수가 2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무작위 소환은 30일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다. 그의 타워 공략은 지구전이 될 것 같다. 현재 재사용 대기 시간은 아직 25일이 남았다. 그동안 국장은 영웅협회 각성자 기관 건물 안에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어야 했다. 협회 관리자들은 침묵에 빠졌다. 5일 연속 S++ 등급 클리어 공지. 오늘도 계속될까? 국장님, 그 공지들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사람 심장마비 걸리게 할 작정이야? 내 옆에서 갑자기 말 걸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방금 6층 공지가 떴습니다. 6일 연속 블랙타워 S++ 등급 돌파. 의심의 여지 없이 무서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의 등급은 협회의 최고 등급 기준과 완전히 일치했다. 각성자 협회 국장은 분노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의 최고 클리어 등급은 S급이 전부였다. 우리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 S++ 등급이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전 세계 국가협회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즉시 이 플레이어를 찾아내서 우리 편으로 영입해야 한다. 이틀 후 존이 미소 짓는다. 잊지마, 오늘은 8층을 클리어하는 날이야. 10층을 넘어서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초보 딱지를 떼게 될 거야. 8층 숲에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임무는 가시 개구리 10마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가시 개구리의 혀는 수십 미터까지 늘어나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존이 있기에 압박감은 거의 없다. 주역은 속수무책으로 한숨을 쉰다. 매일이 이런 식이다. 내 존재감은 전혀 없구나. 존은 머리를 극적인다. 10층 이후부터는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10층 이후에는 내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함께 싸우게 해줘. 존, 너도 밖에 나가서 필요한 거 좀 사. 소환사님, 저는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제게 보상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사라에서 치킨이나 좀 사주십시오. 텔레비전에서 치킨 광고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더군요. 주역은 미소를 지으며 8층의 보상 아이템인 블랙타워 전용 회복 포션과 마정석 800g을 꺼낸다. 그는 마정석을 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저 블랙타워를 구경하러 왔을 뿐이었다. 매일 꾸준히 클리어하게 될 줄은 몰랐다. 매번 존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 기분은 정말 최고다.
9층을 S++ 등급으로 클리어하자 존은 소환 지속 시간이 1시간 추가되었다. 존 또한 이런 생활을 즐긴다. 주역이 그가 만난 주인 중 가장 순종적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두 사람은 마침내 10층에 도달했다. 존, 여기가 내가 말했던 10층이야. 몸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존, 이번 층에서는 나도 처음으로 너와 함께 싸우게 해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지금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엄청나게 강하다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거대한 눈이 주역을 쳐다본다. 주역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대체 이게 뭐야? 조심스럽게 위를 올려다보니 수십 미터 높이의 사마귀가 보인다. 20층은 9층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층을 넘어서면 초보자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고요. 10층은 사실상 강력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층입니다. 사나운 사마귀를 보며 주역은 외친다. 역시 너한테 맡길게. 사마귀의 공격이 순식간에 닥쳐온다. 존은 가볍게 뛰어올라 그것을 완벽하게 피한다. 그는 사마귀의 상체를 향해 달려간다. 수십 번의 공격이 번개처럼 쏟아진다. 사마귀는 즉시 갈기갈기 찢어진다. 어느새 존의 모습은 이미 반대편에 나타나 있다. 알림 10층 임무 완료. 10층 S++ 등급 클리어 달성. 블랙타워에서 퇴장합니다. 돌아오자마자 주역은 마정석을 확인한다. 총 5.5kg이 있다. 10층을 클리어하고 배지 5개를 누적하자 새로운 능력이 해제된다. 알림 배지 10개 누적. 주역이 흥분하며 확인하자 소환수 스킬 1개 복사 허용이라고 쓰여있다. 주역은 살짝 놀란다. 복사? 이거 꽤 좋은데. 이 말을 듣고 존이 제안한다. 제 그림자 걸음을 복사하십시오. 제 그림자 걸음은 당신의 탈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역은 갑자기 침묵한다. 탈출이라고? 내가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보여? 이 모습을 본 존은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섀도우 스텝은 당신이 저를 빨리 구하러 올 수도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주역은 대답합니다. 전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섀도우 스텝을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당에서 섀도우 스텝을 시도해봅니다. 잠시 후 주역은 거친 숨을 내쉽니다. 소환술처럼 섀도우 스텝도 탑 밖에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마석을 팔기 위해 그는 플레이어 각성협회에 전화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각성을 해서 플레이어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다음 순간 등록 담당자는 유난히 흥분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마석을 편하게 팔기 위해 플레이어로 등록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플레이어 협회 입구 밖. 최근에 각성한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찾는 이들이 아니야. 오늘 아침 플레이어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왔어. 자네가 나랑 같이 가줘야겠네. 최근에 각성한 플레이어는 단 한 명도 놓쳐선 안 돼. 주역이 방을 청소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문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역씨 댁이 맞습니까? 저희는 플레이어 각성협회에서 나왔습니다.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막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남자는 동료인 이양을 소개합니다. 다음 순간 여자는 갑자기 주역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S++ 등급으로 클리어하고 있는 게 당신인가요? 이 말을 듣자 주역은 순간 당황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 말은 또 무슨 뜻이지? 내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어쨌든 무조건 부인해야 해. S++ 공지를 듣긴 했습니다만 전 정말 S++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여자는 당신이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주역을 쳐다봅니다. 옆에 있던 부장이 소리칩니다. 이렇게 직접 신문하지 말고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역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료의 무례를 사과드립니다. 제가 블랙타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여 년 전 블랙타워가 갑자기 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각국은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견해 조사했지만 블랙타워는 결계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플레이어가 나타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매일 블랙타워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플레이어가 된 이들은 탑 안에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블랙타워 공략이 멈추면 경고가 발동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블랙타워가 붕괴하고 블랙타워가 서 있던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각 나라에는 1개에서 3개의 블랙타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붕괴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어떤 섬나라는 이런 식으로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나라는 블랙타워를 공략할 정예팀을 조직했습니다. 블랙타워가 최고층까지 공략될 때마다 자동으로 더 높은 난이도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성자들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주혁씨, 어떻게 각성하셨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이미 블랙타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석을 좀 얻었습니다. 주혁씨, 현재 블랙타워 몇 층에 계십니까? 10층이라는 대답을 듣자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봅니다. 이 대답이 S++ 등급 플레이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찾던 그 플레이어일까? 주혁씨, 아까 S++ 플레이어 공지도 들었다고 하셨죠? 주혁은 순간 긴장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앞으로도 대단한 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정체를 확인하려는 건가 아니면 계속 떠보는 건가? 두 사람은 말을 이어갑니다. 블랙타워 공략은 일반 팀과 정예팀으로 나뉩니다. 정예팀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력하죠. 그들은 더 높은 블랙타워층을 공략하는 데 집중합니다. 저희는 후방 지원과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요. 탑 안에서는 용감한 전사들이지만 밖에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입하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이 극도로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걸 지독히 싫어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국가공략팀에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플레이어로 합류하시면 부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혁은 조용히 말합니다. 전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몬스터와 싸우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층에 머물면서 먹고 살 만큼만 벌 생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용감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자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도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군. 상당수의 플레이어들이 안전한 층에 머무르지. 그런 사람들은 국가 정예팀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충분한 힘과 의지가 없는 자는 국가에 봉사할 자격이 없다. 주혁씨, 당신의 선택을 깊이 존중합니다. 다음은 각성 확인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블랙타워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혁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그 플레이어인지 시험해 보려는 거군. 물론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제 블랙타워 공략은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얌전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자 주혁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순간 주혁은 방에서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일까요? 그의 행동은 우리가 찾던 인물과 전혀 맞지 않아. 하지만 곧 답을 알게 되겠지. 11층은 그 끔찍한 진의 층이니까. 10층을 넘어서야 비로소 플레이어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11층은 100마리의 진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껏해야 10분 안에 안전지대로 후퇴해서 블랙타워를 탈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주혁이 존을 소환한다. 소환사님, 오늘도 당신을 섬길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의 임무는 3시간 안에 진해 100마리를 제거하는 거야. 10층까지는 페널티가 없어. 11층을 실패하면 사망 페널티가 있다는 뜻이야. 존은 미소를 짓는다. 오늘은 15분 안에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주혁은 소리쳤다. 절대로 그렇게 빨리 끝내지 마. 오늘 우리의 전략은 천천히 하는 거야. 우리는 S++ 등급을 받을 필요 없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환사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저 두 사람은 분명 공지를 보고 판단하려 할 거야. 내가 진행 속도만 늦추면 분명히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주혁이 망상에 빠져있는 동안 존은 이미 진해 6마리를 죽여버렸다. 존, 더 천천히. 이 속도면 기껏해야 30분 안에 임무를 완수하겠어. 존이 소리친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진해들을 산책시키기 시작했지만 주혁은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 거대한 진해 한 마리가 갑자기 그의 발밑에서 나타나 공격했다. 주혁은 소리쳤다. 큰일 났다. 나 여기서 죽는 건가? 주혁이 쓰러지는 순간 나뭇가지 괴물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공격했다. 그 순간 존은 주인이 위협받는 것을 감지하고 뒤를 돌아본다. 다음 순간 번개처럼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외쳤다. 2초만 버티십시오. 길을 막던 진해들은 순식간에 맹렬한 힘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정적인 순간 존이 주혁의 곁에 도착했다. 주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수많은 진해 괴물들이 공중에서 분해되고 있었다. 역겨운 진해 피냄새가 사방에 뿌려졌다.
존, 사살 속도 좀 줄여. 이 속도면 우린 망했어. 존이 옆에서 소리친다.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역은 당황했다. 이대로라면 그들이 날 알아챌 거야. 잠시 후 공지가 나타났다. 블랙타워 11층 공략 완료. 플래티넘 배지 획득. 12층 잠금 해제. 귀환 텔레포트를 시작합니다. 망했다. 지금 돌아가면 분명히 들킬 거야. 그렇죠? 벌써 10분이 넘었군요. 곧 도망쳐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 여자가 공지 알림을 받는다. 블랙타워 11층 공략 완료. S++ 등급 달성. 공지 알림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역이 방으로 돌아왔다. 이 광경을 목격한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었다. 이 친구가 정말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인가? 공지가 뜨는 순간 이 친구가 동시에 방으로 돌아왔다고? 그 순간 주역은 망상에 빠진다. 존에게 저들을 입막음하라고 명령할까? 존의 실력이라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을 텐데. 주역씨, 괜찮으세요? 돌아오신 후부터 불안해하시고 멍하니 계시길래요. 주역은 어색하게 기침했다. 남자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조건이든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저와 동시에 공략을 완료했겠죠. 주역의 어설픈 변명을 듣던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해라고 하시니 오해라고 하죠. 각성자 계약서에 서명합시다. 다음 순간 주역이 소리쳤다. 저는 일반 계약을 요청했는데요. 왜 엘리트 계약으로 되어 있죠?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엘리트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최고 등급인 초월 엘리트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연봉 120억 원과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국가 법률과 처벌에서도 면제됩니다. 이 말을 듣고 주역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건 거의 국가 위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남자가 계속해서 혜택을 설명하려 하자 주역이 말했다. 저는 일반 계약만 원합니다. 일반 계약이 아니라면 블랙타워 공략을 거부하겠습니다. 남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모두가 꿈꾸는 돈과 지위인데. 주역은 그저 주목받는 게 싫다고 설명했다. 유명해지면 옷 하나 사는데도 사람들이 몰릴 테고 밥 한 끼 먹으려면 그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죠. 이 말을 듣고 감독관은 어쩔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주목받는 걸 즐기는데 이 친구는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군. 잠시 후 남자가 말했다. 그럼 일반 계약서로 서명하죠. 주역씨가 국가를 위해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역은 정말로 엘리트 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일단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져야 할 테니까.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 다른 사람들 눈에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각 플레이어 각성협회 건물 안 당신 보고서에는 이 플레이어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유형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그가 S+ 등급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인상으로는 그는 지극히 평범한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확실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여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소심하면서도 비범한 재능을 가진 플레이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우리 엘리트 팀으로 영입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주역은 잔뜩 화가 난 척합니다. 내가 클리어 속도를 늦추라고 명령했잖아. 왜 아직도 이렇게 빠른 거야? 다음 12층에서는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해. 그는 곧바로 12층으로 들어갑니다. 미션은 얼음 고슴도치 20마리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존 코잭을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천천히 클리어해야 해.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주인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역의 몸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존은 떨고 있는 주역의 몸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소환사님, 최대한 빨리 임무를 마치고 따뜻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속도로 뛰쳐나갑니다. 주역은 소리칩니다. 명령을 지켜. 몬스터를 죽이면서 존은 소리칩니다. 소환사님께서 얼어 죽기 직전이다. 제가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주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절대 복종 규칙은 어쩌고. 그의 얼굴에는 무력감이 가득합니다. 곧이어 S++ 등급으로 클리어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잠시 후 플레이어 협회 관리자가 말합니다. 주역씨 또 12층을 클리어하셨군요.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정말이지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옆에서 존은 웃으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존은 임무가 끝났으니 TV를 보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역은 즉시 소환을 해제합니다. 내 말도 안 들으면서 TV는 무슨. 다음 날 13층 임무는 화염 함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존이 소리칩니다. 함정이 너무 위험합니다. 소환사님,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주역이 소리칩니다. 난 그냥 층을 클리어하고 싶을 뿐이라고. 속도 좀 낮춰. 알림, 13층 클리어, S++ 등급. 14층. 존이 말합니다. 이 박쥐들은 모두 음파 공격을 사용합니다. 광범위에서 쉽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주역은 무력하게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존을 지휘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14층 클리어, S++. 주역은 그가 얻은 자금을 봅니다. 플레이어 보조금과 마정석 판매 금액을 합쳐 거의 500만 원에 달합니다. 단 14일 만에 이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다시 존을 소환합니다. 존이 즉시 외칩니다. 죄송합니다, 소환사님. 별점 5점을 주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패만 끼치고 있습니다. 주역이 말합니다. 내 페이스대로 해. 어차피 내가 널 통제할 수도 없으니 억지로 속도를 늦추게 하지 않을게. 게다가 15층이 끝나면 새로운 특권을 또 얻을 수 있어. 15번째 플래티넘 배지가 어떤 능력을 줄지 지금 아주 궁금해. 같이 15층을 클리어하자. 15층 임무는 고블린 20마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고블린은 지능이 있는 생물체인 것 같습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몬스터들은 더 똑똑해집니다. 그는 정말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15층부터는 많은 몬스터들이 팀워크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존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존의 본질은 암살자입니다. 그는 은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 쉽게 몬스터를 기습할 수 있습니다. 고블린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머리가 즉시 잘려나갑니다. 존은 은신을 이용해 임무를 완수합니다. 15층 클리어. 15번째 플래티넘 배지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자 귀환 텔레포트가 시작되면서 몸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주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벤토리를 여는 것입니다. 그는 획득한 플래티넘 배지들을 다시 합칩니다. 그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립니다. 플래티넘 배지 15개 누적. 새로운 보상 획득. 주역은 극도로 흥분합니다. 그는 블랙타워를 클리어하는 스릴에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 보상. 블랙타워 전용 에너지 장비. 알림이 끝나자 황금빛을 바라는 팔찌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주역은 즉시 그것을 착용합니다. 알림에 따르면 5시간의 재사용 대기 시간으로 착용자를 위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보호막의 강도는 레벨에 따라 증가합니다.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자 사각지대 없이 완벽한 전방위 보호를 제공합니다. 주역은 기뻐합니다. 이 아이템만 있으면 몬스터를 마주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이 보호막은 시장 가치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층이 높을수록 보상도 푸짐해집니다. 그는 흥분해서 묻습니다. 존, 바로 16층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층을 오르고 계십니다. 아직 자신의 스킬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역은 그동안 존이 엄청난 속도로 블랙타워를 클리어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금방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각성자 협회 건물 안 S++ 알림이 멈춘 지 얼마나 됐지? 오늘부로 보름 동안 S++ 알림이 없었습니다. 15층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협회장은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어째서 저런 겁쟁이에게 그런 대단한 능력이 각성한 거지? 주역씨가 말하길 16층의 난이도가 크게 증가해서 15층에 머물며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는 크게 놀라며 말합니다. 주역씨가 플레이어 스토어를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협회장은 소리칩니다. 15연속 ++ 등급으로 막대한 초기 자금을 얻은 건가? 남자는 힘없이 말합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그대로일 겁니다. 협회장은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치밉니다. 그런 강한 재능을 겁쟁이에게 낭비하다니. 15층 보름 전. 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원래 소심하고 겁 많던 소환사가 칼로 자신을 공격해달라고 하다니. 존은 외친다. 나는 소환수다. 어떻게 소환사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주역이 단지 방패의 작동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설명해도
존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며 외친다. 안 할 겁니다. 존이 고개를 젓자 주역은 말한다. 그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겠다. 다음 순간 주역은 외친다. 나는 정말 바보야. 방패를 활성화하는 걸 잊었어. 그는 즉시 블랙타워의 회복 무략을 사용한다. 존은 식은땀을 흘린다. 소환수가 소환사를 공격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다. 나는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역은 말한다. 알겠어. 그 후 존은 15층에서 계속 고블린을 사냥한다. 주역은 오랫동안 존을 관찰한다. 15층은 평균 10분이 걸린다. 그는 20분의 틈을 이용해 자신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그는 조용히 외친다. 섀도우 스텝 발동. 그의 몸은 즉시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가볍게 앞으로 발을 내딛자 즉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나타나 잔상만 남긴다. 처음으로 섀도우 스텝을 사용한 주역은 기쁨을 느낀다. 이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실용적이다. 그 후 그는 공격을 피하려 더 많이 연습했고 방패는 자동으로 발동되었다. 주역은 소리치며 온 힘을 다해 한 발로 고블린을 걷어차 날려버린다. 멀지 않은 곳에서 존은 잠시 멍해진다. 그러고는 웃는다. 정말 고블린을 축구공처럼 찼네. 갑자기 존은 무언가 생각난 듯하다. 그는 서둘러 주역에게 달려간다. 그는 초조하게 묻는다. 다치진 않았지? 그러고는 주역의 온몸을 살피며 고블린에게 물렸는지 확인한다. 존은 경로한다. 몬스터를 마주치면 섀도우 스텝으로 도망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한 달간의 연습 끝에 그는 대량의 마석을 얻었고 그의 기술은 점점 더 능숙해졌다. 마침내 주역은 플레이어 상점에 가고 싶다고 제안한다. 이를 알게 된 협회는 전용 차량을 보내 주역을 데리러 온다. 주역씨, 보름 만이네요. 주역은 웃으며 보름 동안 15층에 머물렀다고 말한다. 남자는 주역에게 상점으로 들어가라고 권한다. 이것은 플레이어 인증 지문입니다. 등록된 플레이어만 상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역은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혼자서 둘러보겠다고 한다. 내부는 매우 호화로운 플레이어 시설이며 카운터에는 다양한 장비가 진열되어 있다. 카운터의 높은 가격을 보고 그는 먼저 마석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점원은 총 22.5kg에 1125만 1원이라고 말한다. 주역은 이 돈으로 바로 쇼핑하고 싶어한다. 잠시 후 주역은 플레이어 장비가 정말 비싸다고 감탄한다. 몇 시간 후 주역 플레이어의 쇼핑은 순조로웠습니까? 매우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주역씨가 최초의 S급 플레이어라서 점원에게 상당히 낮은 할인 가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장면이 바뀐다. 주역은 매우 흥분한다. 이 무기는 겨우 200만 1원밖에 안 했다. 이동 속도를 향상시키는 부츠는 300만 1원이었다. 많은 아이템들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1원 사이의 가격이다. 물건을 너무 싸게 샀으니 할인을 해준 게 틀림없다. 일반 플레이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 몸에 걸친 장비를 보며 그는 원래 15층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블랙타워의 보상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는 존을 소환한다. 존이 묻는다. 오늘도 15층을 계속 공략하는 건가요? 주역은 손을 젓는다. 오늘은 16층이다. 오늘 랜덤 소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존은 기뻐한다. 그 말은 새로운 동료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이 말을 듣고 주역은 즉시 스킬을 활성화하며 외친다. 랜덤 소환. 보라색 빛이 밝게 타오르며 허공에서 형체가 천천히 나타난다. 이것을 보고 주역은 그 자리에 충격받아 서 있다. 이게 대체 뭐야? 다음 순간 소환수가 공격하며 벽을 향해 돌진한다. 주역은 외친다. 내가 대체 뭘 소환한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부수지 마. 직후 거인의 손에 필적하는 손이 나타난다. 소환수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 전체가 지진처럼 흔들리고 소환수의 거대한 몸은 천장까지 뚫어버린다. 눈앞에 우락부락하고 이압적인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사람인가? 하지만 주역이 생각하기도 전에 존은 이미 소리치며 그 남자를 공격하고 있다. 왜 하필 너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와서 내 인생 망치지 마. 이것을 보고 주역은 조용히 말한다. 존, 저 사람 알아? 이것을 보고 남자는 무심하게 말한다. 소환사님, 저자와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악명 높은 악당이고 그 중에서도 터무니없이 멍청한 놈입니다. 아마 소환사 3대 원칙조차 모를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남자는 말을 더듬는다. 소환사의 명령에 복종하라? 아니, 소환사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 같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남자를 보며 존이 말한다. 보셨죠? 그는 3대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역은 소환 패널을 연다. 바바리안 탱크 소환 등급은 가장 낮은 R등급이다. 주역은 한 달을 기다려 가장 낮은 R등급을 소환했다는 것에 약간 실망한다. 바로 그때 주역이 묻는다. 넌 몇 번이나 소환됐어? 그 탑에 대한 인상은 있어? 남자의 대답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순간 주역의 머리에 현기증이 덮쳐온다. 이 느낌 존과 같아. 그의 영혼이 남자의 기억을 받아들이고 있어. 여긴 어디지? 광활한 초원 같군. 근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주역의 시선이 향한다. 바바리안은 마음속으로 자연을 깊이 사랑하는 광활한 평원의 전사다. 바바리안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힘을 타고났지만 바바리안의 마음은 너무나도 순수했다. 그는 어떤 악당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동료가 되고 싶다는 핑계로 그를 팀에 초대했다. 그 거짓된 동료들은 바바리안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괴물에 맞서 최전선에 세웠다.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바바리안은 밤낮으로 사이렌과 악마들과 싸웠다. 하지만 바바리안은 수많은 사이렌의 독이 그의 몸을 침범해 결국 그의 생명을 녹여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목숨 바쳐 지킨 동료들은 바바리안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기억을 전해받은 주역은 이 바바리안이 좀 멍청하면 어떠냐며 분노의 눈물을 흘린다. 내 팀에 온 걸 환영해. 우리는 팀 동료니까 나와 함께 블랙타워를 클리어해줬으면 좋겠어. 이제부터 내 이름은 미트볼이야. 감사합니다. 소환사님, 저를 받아주셔서. 미트볼, 넌 날 완전히 믿어야 해. 난 내 이전 동료들 같지 않을 거야.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존, 그렇게 긴장하지 마. 미트볼은 소문 속 악당이 아니라 속은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존은 미트볼을 빤히 쳐다본다. 소환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믿겠습니다. 이제 16층으로 가도 되겠어. 미트볼, 내가 먼저 소환됐으니 이제부터 내가 대장이고 넌 2인자야. 이 말을 듣자 미트볼이 따랐고 둘은 주역을 따라 블랙타워로 순간이동한다. 주역이 외친다. 이게 우리의 첫 합동 임무야. 완벽하게 완수해야 해. 임무 알림이 뜬다. 블랙타워 16층 진입, 신체 능력 대폭 향상. 임무 목표, 고블린 30마리 처치. 존이 말한다. 소환사님, 이번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방패만 준비하시고 그림자 걸음으로 탈출할 준비만 하세요. 16층의 고블린들은 기습 공격을 할 줄 압니다. 숨어서 몰래 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암살자로서 존은 극도로 빠르게 반응해 화살을 잡아낸다. 동시에 수십 마리의 고블린이 사방에서 달려든다. 주역은 즉시 그림자 걸음을 사용해 옆으로 피한다. 존은 극도의 속도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외친다. 소환사님, 잘 숨어 계십시오. 주역은 충격에 빠진다. 고블린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지금 그들을 둘러싼 게 거의 10마리는 될 거야. 그 순간 주역이 놀라 외친다. 미트볼, 뭐 하는 거야? 다음 순간 미트볼의 기운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강렬해진다. 그의 발에 힘이 모인다. 이미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근처의 고블린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그저 거대한 물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감지한다. 곧바로 수많은 고블린들이 뒤로 달아난다. 이를 본 공격 중이던 존은 어리둥절하다. 왜 다들 도망가는 거지? 땅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존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다. 순식간에 작은 산과 같은 격렬한 힘이 주변 고블린들을 덮친다. 미트볼의 공격 하나하나가 거대한 산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그때 존이 외친다. 이 멍청한 녀석아. 내 공격이 나한테 닿게 하지마. 이걸 본 주역도 충격을 받았다. 그는 R등급 미트볼의 힘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근접전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안 고블린들은 바람총을 이용한 기습 공격을 시작한다. 빗발치는 화살이 순식간에 미트볼을 덮친다. 하지만 미트볼은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이 공격들은 너무 간지러워. 불편하게 느껴져. 그는 고블린의 공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기 분쇄기처럼 고블린 무리를 휩쓴다. 그 순간 주역은 거의 믿을 수가 없다. R등급이 이 정도 힘이라면 더 높은 등급은 상상도 못할 정도겠지? 방으로 돌아와 미트볼이 프라이드 치킨을 집어든다. 이건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존이 소리친다. 이 바보야. 내가 내 프라이드 치킨을 다 먹었잖아. 미트볼, 내가 먹는 치킨은 왜 이렇게 매운 거야? 그 순간
주역은 미트볼이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앞으로 우리 함께 열심히 해야 해. 미트볼이 말한다. 당신은 저에게 먹을 수 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순간 존이 미트볼의 얼굴을 때린다. 바보, 먹을 수 있는 주방이 아니야.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역이 화를 내며 꾸짖는다. 미트볼은 그냥 착한 아이일 뿐이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다음 날 17층 진입과 함께 신체 능력 강화 알림이 뜬다. 주역은 놀라 외친다. 블랙타워 안에 내 몸은 너무 완벽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힘이 느껴져.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나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둘은 주역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소환사는 얌전히 뒤에 있고 싸움은 자기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동의한다. 17층 임무, 고블린 전사 처치. 17층에는 더 이상 아마추어 고블린이 아닌 잘 훈련된 고블린 전사들이 있다. 포럼에서 봤을 땐 놀라지 않았지만 직접 보니 그 압박감이 실로 놀랍다. 포럼의 공략은 고블린들을 뒤쪽으로 유인한 다음 한 마리씩 처치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매우 안전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하지만 나에겐 미트볼이 있지. 정면으로 격파하자. 이 말을 듣고 미트볼은 망설임 없이 힘을 방출한다. 주역은 기쁨을 느낀다. 동료가 한 명 더 생기니 정말 마음이 편하다. 이를 본 고블린들이 소리친다. 원래 당황했던 고블린들이 즉시 전투 대형을 갖춘다. 창을 앞으로. 하지만 미트볼의 방어력은 정말 무시무시했다. 그 앞에서 창은 장난감 같았다. 순식간에 고블린들의 비명이 숲을 가득 채웠다. 미트볼은 멈출 기미도 없이 사방을 휘저었다. 그 옆에서 주역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미트볼이 정말 최고야. 미트볼의 전투력은 자전거 앞에 놓인 대포 같았다. 곧 17층을 S++ 등급으로 성공적으로 클리어했다는 알림이 떴다. 알림을 들은 주역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 옆에서 존이 놀라며 외쳤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미트볼이 벌써 전투를 끝내버렸군. 다음날 18층은 고블린 암살자 30마리를 처치해야 했다. 산을 뒤덮은 고블린들을 보며 주역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내겐 미트볼이 있다. 다음 순간 그는 미트볼에게 놈들을 박살내라고 명령했다. 뜻밖에도 고블린 암살자들은 은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미트볼의 힘은 솜방망이 같았다. 고블린들을 잡기가 어려웠다. 몇 번을 시도해도 고블린들은 쉽게 피했다. 그 옆에서 주역은 무력감을 느꼈다. 이건 카운터잖아. 미트볼의 공격이 매번 빗나가는 걸 보니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때 존이 웃었다. 이번에는 내가 나설 차례군. 이 고블린들의 은신 기술은 내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과 같지. 잠시 후 존은 고블린들의 위치를 아는 듯 사방에서 그들을 죽였다. 이걸 본 주역은 감탄했다. 역시 마스터급 암살자야. 정말 대단해. 주역은 일부러 존을 자극하는 것이 그가 블랙타워 공략에 더 전념하게 만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미트볼이 전투에 합류한 후 존은 농땡이를 피우기 시작했지만 미트볼이 카운터를 당하는 걸 보자 오히려 신이 났다. 푸른 빛이 번쩍였다. 주역의 레벨이 18에 도달했다. 레벨이 오를 때마다 몸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다시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18층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공략법을 찾아봤었다. 현재 고블린 암살자의 은신 기술 레벨은 낮다. 내가 주에 깊게 관찰하면 그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층에서 엄청난 훈련을 했어. 세도 스텝이라면 이런 은신한 녀석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할 텐데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멈추지 못하고 고블린에게 그대로 돌진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그의 무기가 고블린을 직접 가격했다. 동시에 고블린 한 마리를 처치했다는 알림이 떴다. 주역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됐어.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고블린 암살자가 이미 뒤에서 공격해왔다. 이때 존은 멀지 않은 곳에서 고블린 암살자들을 죽이고 있었다. 곧 25마리 처치 달성, 27마리 처치 달성. 미트볼이 처치를 끝냈을 때 임무 완료까지 단 2마리만 남았다. 이때 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소환사님은 어디 가셨지? 이때 에너지 실드에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습한 암살자는 몇 미터나 날아갔다. 주역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실드가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끝장났을 거야. 이때
두 마리의 고블린 암살자가 다른 각도에서 주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역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관찰했다. 갑자기 그는 고블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블린의 움직임 궤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고블린들에게 무기를 휘둘렀다. 그의 눈에는 그들의 속도가 느려졌다. 둘 다 죽자 S++ 등급으로 성공적으로 클리어했다는 알림이 떴다. 이때 존이 외쳤다. 소환사님 괜찮으십니까? 존, 나 여기 있어. 처음으로 혼자서 고블린 2마리를 죽였어. 이 말을 듣고 존이 외쳤다. 소환사님,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몬스터와 싸우게 하다니. 이때 S++ 공지가 다시 울려 퍼졌다. 블랙타워 밖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았다. 각성자 협회장마저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친구 이틀 연속으로 S++를 받았군. 주역은 매우 소심한 타입이야. 우리 협회는 그를 조심스럽게 돌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알게 해서는 안 돼. 이때 외부 뉴스는 18층에서 또 다른 S++ 등급이 나왔다고 보도하며 떠들썩했다. 전 세계가 그 플레이어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때 주역은 존을 쳐다봤다. 존, 할 말 있으면 그냥 해. 평소에는 매우 소심하시지만 스킬을 배우는 재능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려야겠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섀도 스텝을 배우는데 최소 반년이 걸리는데 당신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역은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것만큼 훌륭하겠어? 사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피어났다. 존은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방금 주역은 이상한 상태에 들어갔었다. 그 상태에서 그의 살상 동작은 거의 완벽했다. 존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환사님이 전투의 스릴을 경험하고 위험한 전투를 즐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환사님, 부디 가능한 한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지 마십시오. 소환되자마자 다시 소환사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트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별로 큰 문제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존이 소리쳤다. 소환사님이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사라진다고. 먹을 줄만 아는 이 멍청아. 너도 사라지고 싶어? 그들 옆에서 주역이 소리쳤다. 우리 집. 소환 해제. 너희 둘 다 먼저 돌아가 있어. 내가 제일 아끼던 김치였는데 저렇게 날아가 버렸네. 플레이어가 된 이후로 그는 오랫동안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주역은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혁아, 들어와.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얼굴 좀 자주 비춰라. 어머니는 이제 주혁이가 온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다친 상태를 보니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물었다. 동생은 오늘 집에 없어요? 내 동생은 장 보러 갔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주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각성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아버지가 책상을 탁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각성을 했다고? 그러고는 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블랙타워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장 로또 사러 가겠다. 아버지는 그가 각성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일 안 가니? 주역은 오늘 쉰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넌 거짓말할 때 유독 티가 나. 그래도 내 아들이니 엄마는 널 믿는다. 하지만 돈 없다고 사채는 쓰지 마라. 그의 어머니는 강직하고 용감한 분이셨다. 직장에서 한 손님이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직장을 잃었다. 아버지는 소심한 분이셨다. 그가 유일하게 용감했던 행동은 어머니에게 청혼한 것이었다. 아직 나의 각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떠나기 전 동생은 주역이 준 생활비를 쳐다봤다. 그는 어색하게 고맙다고 말했다. 주역은 자신이 온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를 본 주역이 동생을 토닥였다. 나 요즘 일 잘 풀려. 걱정하지 마. 잠시 후 각성자 협회 상점에서 가족을 보고 나니 그들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문득 감독관이 미리 찾아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에너지 배리어 팔찌도 있으니까. 하지만 층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점원은 A급 방패의 가격이 1억 1원이라고 말했다. 플레이어가 되고 나서야 이 장비들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알았다.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이건 너무 비싸고 무거워. 이 말을 들은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추천했다. 이 손목 원형 방패는 가볍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착용감도 아주 좋고 무게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는 결국 4천만 원을 주고 그것을 구매했다. 미녀를 상대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밖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막 각성하셨군요. 그렇죠. 저도 플레이어입니다. 제 이름은 최호석입니다. 저는 지금 30층을 오르고 있습니다. 주역이 말했다. 저는 이제 10층인데요. 플레이어분들과 친구가 되면 좋죠.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상점을 좀 둘러봐야 해서요. 그럼 이만. 그의 현재 레벨은 19였다. 다음 층 공략 준비에 대해 존과 이야기해야겠다. 다음 순간 그는 소환을 시작했다. 존이 황급히 나타나 눈앞의 주역을 보고 경악했다. 존, 내 방패 멋있지? 그럴 줄 알았어. 소환사님, 또 전투에 참여하시려는군요. 소환사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무 충동적으로 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소환사님, 만약 잘못되면 미트볼과 저를 희생시키세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존은 향긋한 냄새를 맡았다. 소환사님, 그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잖아. 하지만 존이 막 먹으려는 순간 그는 적대적인 기운을 감지했다. 소환사님, 혹시 적이 있습니까? 주역이 말했다. 당연히 없지. 하지만 암살자인 존은 문 밖에서 흘러나오는 살기를 똑똑히 감지했다. 문 밖에 살기가 있다는 말이야.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존, 지금 당장 숨어. 동시에 주역은 에너지 베리어를 활성화했다. 다음 순간 문이 순식간에 발로 차여 열렸다. 주역은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주역씨, 안녕하세요. 주역은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이 상점 앞에서 만났던 그 남자? 총 좀 치워주시겠어요? 남자가 소리쳤다. 플레이어로서 가진 아이템 전부 내놔. 주역이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 총 겨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왜 너한테 총을 겨누면 안 되는데? 널 털러 온 거라고. 그의 뒤에서 존이 조용히 단검을 치켜들었다.